자,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은 3단원을 처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의 이름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곱셈과 나눗셈. 우리가 3학년 때도 배웠었죠. 곱셈과 나눗셈을 했었는데, 오늘은 3학년 때보다도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진 곱셈과 나눗셈을 배워볼 거고요. 오늘을 공부할 내용은 곱셈과 나눗셈 3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62쪽, 63쪽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수학 익힘은 39쪽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업 들을 준비가 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생각하면서 생각 열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여기 심을래. 나랑 같이 해. 산소야, 무럭무럭 잘 자라서 산소를 주렴. 오늘 우리가 115그루의 나무를 심었어. 115그루씩 30일 동안 나무를 심으면 모두 몇 그루일까? 선생님, 저희 목말라요. 그래, 잠깐만. 생수가 모두 180병이야. 자원봉사자는 30명인데 몇 병씩 나누어 주어야지? 곱셈과 나눗셈을 해볼까요? 자, 영상을 봤는데 오늘 배울 내용들이 영상에 잘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아까 영상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그렇죠. 나무를 심고 있어요. 나무를 심고 있는데 아이들이 총 심은 나무가 115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하루에 115그루 심었대요. 그러면은 115그루씩 30일 동안 만약에 매일매일 심게 된다면 총 몇 그루를 심을 수 있을지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곱셈을 이용해서 구하면 될 거예요. 115그루씩 30일 동안이니까 115 곱하기 30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상황도 있어요. 우리 자원봉사자에게 나누어줄 물을 나눠주고 있는데 30명이에요, 총. 근데 나누어줄 생수는 180병이죠. 그러면 30명에게 생수를 한 묶음에 몇 병씩 나누어주면 되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눗셈을 이용하면 되겠죠. 180병을 30명에게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에 180 나누기 30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곱셈과 나눗셈이 필요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뭐 이렇게 물건을 나누어 준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살 때 곱셈과 나눗셈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전에 즉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보고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건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316 곱하기 4를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두 개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겠죠. 6 곱하기 4는 얼마죠? 그렇죠. 6 곱하기 4는 24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24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거냐? 이 24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화살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4라는 거는 6과 4를 곱한 것을 의미한 겁니다. 이 24는요. 6과 4를 곱한 것, 즉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1의 자리를 계산했으니까 이번에는 10의 자리를 계산해야 합니다. 1 곱하기 4
하지만 이때 1은 이 1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1이라는 거는 정말 1이 아니에요. 1이 아니라 지금은 숫자 1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무슨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10의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이 아니라 10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1은 10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자리값을 생각을 잘해야만이 우리가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곱하기 4처럼 보이지만 숨은 뜻으로는 10 곱하기 4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4, 즉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10, 이 10은 요 1, 자리값 1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1 곱하기 4가 아닌 10 곱하기 4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상황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3 곱하기 4를 해야겠죠. 3 곱하기 4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게 3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지금 100의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300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4가 아닌 300 곱하기 4를 하는 것에 맞겠죠. 그래서 300 곱하기 4. 그래서 쭉 다 더하게 되면 1264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던 세 자리수의 곱셈입니다. 자, 그러면은 316 곱하기 4를 아까처럼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받아 올림을 하는 방식이죠. 6 곱하기 4는 24. 그래서 한번 2를 올려주고 그 다음 1의 자리에다가 4를 쓰고 그 다음 1 곱하기 4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의 자리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자리에다가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10의 자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적어줘야 돼요. 1의 자리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4는 4인데 받아 올린 숫자까지 더해줘서 6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3 곱하기 4를 할 거예요. 원래는 3 곱하기 4는 100의 자리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 적는 것이 원래는 원칙상 맞아요. 하지만 보겠습니다. 3 곱하기 4는 얼마입니까? 10이에요. 그럼 이 100의 자리에다가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1000의 자리랑 분리를 해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4, 3, 12. 그래서 1과 2 이런 식으로 적어야겠죠. 보겠으면 이렇게 1264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두 번째 방식이 더 간편하고 쉽게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엔 나눗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을 하기 전에 일단 용어를 먼저 정리할게요. 우리 이 258, 나눗셈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나누어야 하는 수, 즉 나누어지는 수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나눗셈 밖에 있는 숫자는 이 숫자는 나누는 수, 258을 8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있고 그 다음 나눗셈 기호 위에 있는 이 부분에는 몫을 적는 거예요. 몫은 어떤 뜻이냐?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몇 번 나누었나 해서 몫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 부분에는 나머지를 적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258 나누기 8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나눗셈을 공부를 할 때는 맨 앞자리에 있는 숫자를 빼고는 전부 다 가려버려야 돼요. 나눗셈을 할 때는 항상 차근차근 맨 앞에 있는 숫자부터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를 손이든 뭐 종이든 아무거나 가려보세요. 가려보시면 2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안에 이 숫자 이 안에 8이 과연 몇 번 들어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8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8이 한 번 들어가면은 그대로 8. 이 안에 8이 한 번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예 못 들어가요. 이 안에는 8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면 이 위에는 0번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맨 앞에 있는 0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서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2를 못 나누니까 뒤에 있는 숫자를 하나 더 꺼내와야 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뒤에 있는 숫자를 한 개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럼 25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엔 25 안엔 8이 과연 몇 번 들어갈지,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몇 번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한번 8단을 외워볼게요. 8, 1은 8, 8이 16, 8, 3, 24, 8, 4, 32.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우리가 25 안에 8이 몇 번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면 보면 3번은 들어갈 것 같아요. 25 안에는 24니까 3번은 들어가지만 4번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25보다 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들어갈 수 있어요. 3번. 그렇게 되면 3번 들어갈 수 있으면 이 몫을 적는 칸에다가 3번 들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8이 3번 들어가면은 8, 3, 24번, 그러니까 25 안에 8이 3번 들어가면 24만큼 들어간다 라는 뜻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빼줘야겠죠. 25에서 24를 빼주면 1. 그러면은 이제 또 나눗셈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과연 이 1 안에는 또 8이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뒤에 있는 숫자를 또 내려와야 해요. 그러면은 1 안에는 숫자가 8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숫자를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8을 우리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8이 된 거예요. 그럼 과연 18 안에는 8이 과연 몇 번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갈 수 있다면 몇 번 들어갈 건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럼 18 안에는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8, 1은 8, 8이 16, 8, 3, 24. 3번 들어가면 넘쳐버리죠. 그래서 2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8이 2번 들어가게 되면 16만큼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18에서 16만큼 들어갔으니까 빼줘야겠죠. 그러면 2. 그래서 여기가 나왔습니다. 258 나누기 8의 몫은 32가 되겠고요. 몫은 32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나머지는 2가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아니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럼 이번에는 과연 어떤 거를 배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세 자릿수랑 이제는 몇십을 알아볼 거고, 3학년 때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만 했다면 이번에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 나눗셈도 세 자릿수 나누기 그 다음 몇십을 알아볼 거고, 그 다음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그 다음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조금 더 숫자가 커진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수학 익힘 39쪽 풀고 한번 정답은 나중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